당신은 단 한 번의 간단한 신체 동작으로 자신의 재정 현실을 바꿔본 적이 있나요? 명상도 시각화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금기로 여겨졌던 너무 기이하고 너무 대담한 어떤 것입니다. 대공황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신비로운 랍비에게 이 방법을 배우고 공원 벤치에서 1등석으로 직행하며 무우에서 불을 창조해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강력한 의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당신이 의심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나요? 그럼 계속 함께하세요. 1931년 네빌 고다드는 뉴욕의 인파 속에 묻힌 또 하나의 얼굴에 불과했습니다. 일자리도 돈도 계획도 없는 무용수. 그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추운 거리를 헤매며 무언가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줄 그 어떤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은 수많은 꿈을 삼켜버렸고 그의 꿈도 그 잔해 속에 묻힌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우연히 강연장에 들어섰습니다. 지쳐서였을 수도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단지 추위를 피하고 따뜻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로라도.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던 순간 이상한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짙은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에티오피아인이었고 회색 양복들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망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시간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은 6달 늦었소. 네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비난이자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와 강한 눈빛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만남은 네빌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순간이었습니다. 압둘라는 단지 특이한 복장을 한 이국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계 랍비였으며 카발라와 고대 히브리어, 유대 신비주의의 가장 신비로운 뿌리에 대해 깊이 통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독특하게 만든 건 이 모든 것을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실천적 방법들과 융합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하거나 금기시했을 그런 방법들이었죠. 그는 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를 거의 외과적 정밀함으로 바꾸기 위해 상징, 의식, 신체 동작을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코드였습니다. 문을 닫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압둘레에 따르면 의심은 창조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는 장황한 설명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배움을 감히 받아들인 자의 정신에 직접 충격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자였지만 마치 2세기 앞선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가르쳤습니다. 그의 방식은 논리를 뒤흔들고 맹목적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완전한 몰입을 요구했습니다. 압둘라는 위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빌은 모르는 사이에 그의 가장 뜻밖의 제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네빌에게 가르쳐준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3단계, 3가지 동작.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현실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선언입니다. 나는 원해, 필요해, 바라 같은 말은 안 됩니다. 압둘에게 그런 표현은 아직 의심이 있는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마음은 설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시를 내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선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신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내 계좌에는 천전만원이 있다는 말은 바람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2번째는 문을 물리적으로 닫는 행위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집안의 문 앞에 서서 당신의 현실을 선언하고 단호하게 그 문을 닫으세요. 그 소리를 느끼세요. 나무가 닫히는 감각을 느끼세요. 바깥 세상이 당신 마음에서 차단되는 그 순간을 느끼세요. 일상 속의 평범한 행동이 여기서는 의식으로 바뀝니다. 모든 의심, 논리적 분석, 두려움에 마침표를 찍는 행동입니다. 3번째는 완전한 논의 거부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주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지를 따지지 마세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문을 다시 열고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태의 전환. 압둘라는 이 방법을 마치 뇌 속에 숨겨진 명령어를 작동시키듯 사용했습니다. 시간, 욕망, 현실과의 관계를 즉시 재프로그래밍하는 방식입니다. 각 단계는 마음의 가장 파괴적인 습관, 의심에 대한 일격입니다. 그리고 각 동작은 당신이 세상을 설득할 필요 없이 오직 자신만 설득하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문은 바깥 세상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 세계를 봉인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멋지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들에 지쳤다면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실제, 결과, 구체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 댓글로 남겨보세요. 변할 준비 완료. 변화는 단순한 제스처로 시작됩니다. 그 댓글이 현실의 문을 여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1933년이었습니다. 네빌은 여전히 뉴욕에 있었고 여전히 돈은 없었으며 압둘라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거의 순진할 정도로 단순한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바베이도스에서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값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압둘라에게 전했을 때 조언이나 계획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압둘라는 즉시 말을 끊고 거의 공격적인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바베이도스에 갔소. 더 나아가 1등석으로 갔소.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빌은 논리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빈 통장을 말했지만 압둘라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늘 하던 대로 침묵과 확신으로 그 주제를 끝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네빌은 문 닫기 방법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바베이도스에 간 것처럼 선언했습니다. 문을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는 감각을 입었습니다. 더운 기운, 바다 냄새, 가족의 얼굴들, 그리고 12월 4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빌은 형에게서 편지를 받았고 그 안에는 정확히 여행에 필요한 금액인 $50와 함께 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3등석 배표를 들고 항구에 도착했지만 직원이 그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고다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취소해서 당신은 1등석으로 옮겨졌습니다. 압둘라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한마디도 틀림없이. 네빌에게 그 순간은 결정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확신과 일치된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의심을 위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명이었습니다. 문 닫기 기법은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과학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입니다. 신경과학에는 운동-감각적 앵커링, 키네스테틱 앵커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신체 동작이 특정한 감정 상태나 정신 상태와 연관되어 일종의 신경학적 지름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의식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감정이 실린 상징적 행동을 수행할 때 뇌는 그것을 상태의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마음의 운영체제에 새로운 명령어를 기록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문을 닫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도와 감정을 담아 행해질 때 그것은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뇌는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챕터는 끝났다. 이 주제는 마무리되었다.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강하게 상상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의대 알바로 파스쿠알런 박사가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피아노 연주를 상상만 하며 손동작을 흉내낸 음악가들도 실제로 연주한 사람들과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문을 닫으며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선언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인식 시스템이 바뀌고 정신 필터가 달라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와 해답 신호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적 제스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내면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면이 바뀌면 외부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동하는 신경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문 손잡이를 딸깍 돌리는 단순한 행동과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디트로이트의 회계사 해머 M은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스프레드시트에 익숙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달만큼은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5,000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이미 대출도, 친척에게의 부탁도, 직장에 요청도 해봤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절박한 어느 밤, 그녀는 문 닫기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포럼에서 이 기법을 읽었고 전적으로 믿고 있진 않았지만 더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머는 침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5,000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바랐던 것이 아니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상징처럼 강한 힘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 소리는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3일간 해머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금지했습니다. 불안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났어. 넷째 날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연락이 없던 먼 친척이었고 오래전 공통 조부가 만든 가족 신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5,000였습니다. 한편 멕시코에 실직한 엔지니어 카를로스 A.L은 더 큰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저축이 거의 바닥났고 은행의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 믿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길이 막힌 상태에서 그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땅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일에 대한 모든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는 그저 미소 짓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8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개월 전 이력서를 보냈던 그리고 이미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한 회사가 다시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의 프로필에 꼭 맞는 새로운 자리를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그들은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음으로써 새로운 운명을 봉인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이 기법이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진짜 첫걸음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문을 닫을 것이다. 이 문장은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트리거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공개적으로 쓸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직접 이끄는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게임이 시작됐다고 인식하고 우주는 그에 반응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실제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이 기법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 들거나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 고민하거나 자신이 과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마다 일어납니다. 당신이 정말 될까? 하고 스스로 묻는 매 순간 당신은 옛 패턴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패턴, 그리고 의심은 조용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진 않지만 내부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오염시키고 당신이 잠재의식에 내린 명령을 약화시키며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걸 전적으로 믿지 않아. 이런 예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씨앗을 심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보기 위해 땅을 파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땅은 시간과 침묵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선언하고 문을 닫았다면 우주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나는 돈을 이미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매일 불안하게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예, 누군가 밤에 이 의식을 행하고 에너지를 느끼고 강한 확신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음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잘 됐으면 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것, 믿거나 안 믿거나. 반신반의는 완전한 불신과 같습니다. 이 기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이 과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을 계속 쳐다보려는 집착입니다. 문을 닫는 건 쉽습니다. 그 문을 닫아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진짜 도전입니다. 이제 이 기법의 힘을 이해했다면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아래는 그 과정을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정리한 전체 단계입니다. 1단계, 최적의 시간. 당신의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수용적인 순간을 선택하세요. 가장 강력한 2시간대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입니다. 이때는 뇌가 전환 상태에 있어 논리보다 제안에 더 잘 반응합니다. 2단계, 장소 선택. 당신이 몇 분간 혼자 있을 수 있는 집 안의 문을 선택하세요. 침실문, 욕실문 혹은 현관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동작에 부여할 의미입니다. 3단계, 선언 내용.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선언하세요.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금지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나는 이상적인 직장에 있다. 나는 꿈의 집에 살고 있다. 한 번에 하나의 소망만 선택하세요. 섞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4단계, 동작 선언 후 결단력 있게 문을 닫으세요. 그 소리, 무게, 충격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가난, 의심, 두려움을 문 밖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새로운 상태가 봉인됩니다. 5단계, 이후의 행동. 그 순간부터 그 주제는 끝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마세요. 의심이 스며들려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문은 닫혔다. 이 의식은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실행하세요. 당신의 소망을 정하고 문 앞에 서서 선언하고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미래는 낡은 과거와의 타협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속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걸 멈추고 미루지 말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문은 닫혔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자아와 맺는 계약입니다. 당신이 우주에게, 당신 마음에게, 그리고 과거의 현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제스처가 당신이 상상도 못한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압둘라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도로 전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네빌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거나 설명을 구하거나 의심의 기색을 보일 때면 압둘라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논쟁도 없이. 겉보기에 무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둘라는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협상하려는 시도, 믿음을 설명하려는 시도, 논리로 설득하려는 시도는 모두 의심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대장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단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퍼져나갑니다. 압둘라는 부분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냉혹한 의미에서의 믿음. 한번 결심했으면 더 이상 논의는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 그 일은 끝났고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틈조차 주지 않는 완전한 거부. 진짜 비밀은 의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단호함 속에 있었습니다. 압둘라는 다른 많은 스승들이 감히 가르치지 못했던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논리를 침묵시키고 의심을 거부하며 마치 불가능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오직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시도하고 바라고 삶이 이제 막 바뀌려는 것 같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그 기분을 계속 느끼며, 다른 하나는 전혀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노력이 아닌 용기를 요구하는 그 어떤 것. 이 기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완전한 확신. 부분적도 아니고 조건부도 아닌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우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정신적 명령을 인식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증거를 보고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증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거 없이 먼저 믿기로 결심한다면 증거는 항상 찾아옵니다. 항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시험하자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현실의 조종권을 되찾으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조종권은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기.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계속 바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창조를 시작할 것인가? 당신이 내면에서 내리는 그 대답이 외부 세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란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우주 전체가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 명확한 내적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문 닫기 기술은 돈이 필요하지도 시간이 필요하지도 외부의 자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만 요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당신은 이미 사례를 보았습니다.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들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도 당신 문을 두드리며 꿈의 삶을 들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언한 현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한번 그 마음의 문을 확신으로 닫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아직도 열려있는 의심들과 함께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문을 닫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은 바로 그 선택 너머에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어떤 부분에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무언가가 깨어났고 연결되었고 심지어 소름이 돋았다면, 이 내용을 금전적 기적이 절실한 누군가에게 꼭 공유하세요. 한계에 몰린 사람, 단지 새로운 방향과 기회 하나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의 선언이 실현되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실천했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꼭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진심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세요. 압둘라가 옳았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자신의 문을 닫기 위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문을 닫고 끝났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허상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확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